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꼭 이런 말씀 많이 안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건 내용인가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 찾아오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장을 보냈는데요. 네. 두 부분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네. 상대방 원고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희 피고 측에서 상대방의 극진히 간병을 하였는데요. 퇴원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 갈등이 생겼고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네. 피고 측은 원고를 잘 간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불평불만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족들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하게 별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본인의 예전 가족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저에게 보냈고요.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네요. 이게 원고와 피고는 재혼인데, 자, 재혼하면은 이제 물론 재혼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겠지만 어떤 점이 좀 많이 힘들까요? 가족과 가족이 만났을 때 그런 전 가족과 현재 가족의 약간 그렇죠. 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초혼 같은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만나서 이제 초혼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갈등이 있고 이제 이혼하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막 갈등이 심한데 재혼은 두 사람과 또 두 사람의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많아져요. 물론 이제 이거 잘 갈등을 이제 조화롭게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해지고 또 그 사람과의 자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과 갈등이 또 심해져가지고 재혼 생활을 또 이제 이혼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리, 당연한 얘기지만 갈등이 좀 있었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일단 접어두고 반호를 해야겠죠. 그래요. 자,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법을 떠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양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는 갈등이 있거나 없거나 부양을 해야 돼요. 간병을 해야겠죠. 그건 이제 법의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의뢰인 아내분도 남편과의 갈등이 좀 있었지만 남편이 아프니까 극진하게 간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의사, 만약에 갈등이 있었던 아내가 이렇게 나를 극진하게 간병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고맙죠. 고맙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마운 거죠. 고맙고 갈등이 있어도 이제 그게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안하다.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어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가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주변에. 나랑 좀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선시대 정승이 영의정, 좌의정 그런 정승이 정승집 개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들이 막 와요. 축하한다고 해서 선물도 막 주고, 그 정승집 개가 이제 죽으면 슬픔도 위로하고 사람들도 선물도 막 쌓이는데 정승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안 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관계도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만 결혼식, 장례식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다. 썰렁해요. 장례식장 가도 썰렁하고 결혼식장 가도 썰렁하고.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힘든 척을 해보세요. 연인한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나 너무 힘들어. 돈 좀 꺼줘. 연락 딱 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내가 정말로 힘들 때도 위로해주고 돈도 꺼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가족. 그런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꼭 친해지시고 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부간에 그렇게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희한하게도 부인이 그렇게 극진하게 간병했는데 병이 다 나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바람을 많이 피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람 많이 피던 사람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나이가 들면 조광지추한테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이제 부인이 극진히 간호해가지고 병이 다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가가지고 또 바람 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마찬가지야. 워낙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아내가 잘해주고 간병을 해도 그 아내의 진면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뭐 아내가 여러 가지 뭐 자신을 무시했다 그런 이유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김대리,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내 입장에서 배은망덕하죠. 너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아내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뭐 솔직히 이 남자 뭐 그렇게 사랑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사랑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이제 애증이죠. 원망하는 감정도 있고, 물론 내가 이 사람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이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혼을 이제 기각을 시켰죠. 어떤 동고를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이혼 사유로 될 만한 잘못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편을 간병했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입증을 했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도 당연히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겠다니 남편이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권리남용인 거죠. 그렇게 극진하게 자신을 보살펴던 아내를, 간병했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다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해서 이혼을 기각시킨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은 옆에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고 또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잘해주세요. 뭐 친구라든지 가족이 아프거나 뭐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또 고맙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 간에는 그렇게 서로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